네,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달 만에 만난 코스피의 2,700포인트였는데 하루 만에 그 선을 다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또 다른 종류의 관세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에 생겨났습니다.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 최종 판결까지 1, 2년은 더 이런 불확실성을 좀 안고 가야 된다라는 분석에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 시장이었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도 예정되어 있다 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전략들을 탄탄하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공개 방송에 대한 기회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또한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면서 다음 주 우리 시장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볼 수 있을지 자세한 공부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좀 혼란스럽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글쎄 5월 한 달도 기둥 세우셨다는 소문은 제가 또 들었습니다. 회사에 기둥을 세우셨다고. 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길래 그렇게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셨을까요? 예, 뭐 과찬이신 것 같고요. 5월 달 제가 이제 양선이 나올 것이다. 5월 달은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 팔고 떠나라 그게 통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셀인 메이가 아니고 바이인 메이다. 근데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5월 달 우리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어제 거래일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걱정할 거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5월 달 가만히 시장을 보게 되면요. 지수도 상당히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두 번째, 종목별로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냐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종목의 흐름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지주사 신고가 경신하고 있죠. 또 우리가 이제 뭐 배당이라든가 또 자사주 소각 예,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증권주들 갑자기 또 튀어오르고 있죠. 그동안 못 올랐던 그런 섹터에서 키 맞추기 상승이 일어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는 게 바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말하면 종목으로 말하자면 HD 현대라든가 HS 효성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지주사는. 그 다음에 또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그 다음에 또 신규 상장주에서 예, 뭐 하여튼 뭐 고공행진하고 있죠. 귀족주, 달바 글로벌.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신규 상장주가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내용 있는 종목들이 많다. 좀 유심히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핫하게 오르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그다음에 또 6월 달 전략은 어떠냐? 6월 달은요. 전략 후강 가능성이 있어요. 전략 후강이라는 건 뭐냐면은 월초에 눌림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상수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5월 달에 이어서 6월 달도 예, 지금 양봉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방송 올 때 이렇게 걸으러 왔는데 예, 여의도 공원을 통해서 걸어왔는데 좀 덥더라고요. 서서히. 그래서 썸머 랠리가 시장에서도 조금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아까 우리 행크님 그 트럼프가 저는 이제 트럼프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 사람의 그 사업가적인 기질, 밀당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전술 중에 하나예요. 그 손자병법 나오는 전술이 하나인데 그거 하나 있고 또는 이 친구 그 원래 자체가 좀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합성돼서 오락가락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있잖아요. 관세도 지금 경험했거든요. 트럼프도 이 관세가 이렇게 막 그냥 너무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미국도 안 좋구나, 타격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았고, 이러면 무디스에서 그런 것 때문에 실용 평가도 좀 하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결국 우호적이 될 것이고, 이제 6월 3일 밤이면, 새벽이면 우리나라 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신정부의 기대감, 항상 신정부가 탄생하면요, 선심 공약을 실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거 뭘까요? 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경을 뭐 20조 한다느니 30조 한다느니 그건 뭐 여나 야나 공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풀게 되면 그 유동성의 힘에 있어서 주식시장은 트리클 다운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한번 오늘은 뭐 5월을 마무리하는 그런 구간에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시장 조감해 볼까요? 예, 코스피 차트입니다. 항상 지난 다음에 아시죠? 이때가 기회였다는 것을. 근데 시장이 야속하게 특히 우리 개인투자분들께 매수하지 마라 그러죠. 뉴스가 그러고, 매스컴이 그렇고, 또 이 바닥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사자. 이렇게 내렸을 때는 사는 게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밤방송에서 수요일 밤방송 잊지도 않습니다. 그날의 밤을. 이게 하락 10파동입니다. 이때는 좋은 뉴스가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경제신문을 보게 되면은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거 뭐 앞이 캄캄하다 안 보인다. 그래서 뭐 트럼프 관세가 어쩌고 뭐 자본주의를 뭐 강타한다. 이때 근데 저는 하락 10파동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다이버전스가 보이더라고요.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주가는 하락하는데 보조지표, 대표적인 스타크스택이거든요. 이것은 우리한테 자꾸 시그널을 보내요. 어떻게? 쌍바닥 치고 상승을 알려주래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안 하죠? 저 그때 이날 매수 이렇게 뭐 좀, 이게 밤방송에서 얘기했다가 저 또 제 혼나기도 했는데 그런 말 한다고 분위기 편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공하는 투자는요, 항상 대중과 멀어집니다. 이게 바로 대중과 멀어졌을 때예요. 뭐든. 그러면서 저는 왜 자꾸 이 시간 동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 주식은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그런 게 아니고 뭐냐면은 사업이고 이게 마라톤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좀 뭐 기분대로 안 좋으면 그것 가지고 또 기분 맞춰야 되고 그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18%나 올랐어요. 여기까지 19%나 올랐거든요. 이게 주식이 이제 뭐냐. 항상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기술적 지표는 속이지 못한다는 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중국, 글로벌이한 모든 주시장이 다 통용되는 거예요. 공통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려면 비쌀 때 사지 말고 쌀 때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늘 우리는 두려움에 떨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랐다. 이건 제가 왜 자꾸 그러냐면 이렇게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렸을 때 매수하셔야 된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하영익님, 야 무조건 한옥도 내리면 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베이스는 펀더멘탈이에요. 펀더멘탈이 베이스가 되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까 어느 정도 포커스팅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 종목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랐는데 지금 보게 되면 하영익님이 오락가락 한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은 제가 이건 봐봐. 이건 지금 음봉은 저는 아름다운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내릴 수도 있어요. 왜? 이 과열끝을 항상 이격 조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5월 달을 마무리하고 6월 달을 전망하는 그런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 윗셈을 다루는 게 상당히 좋다고 봐요. 5월 달 양선이 났죠? 양선은 5월 달 또 한번 기회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미 4월 초부터 기회했는데 지수가 20% 가까이 올랐잖아요.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저점을 노리는 그런 훈련 하시고 공부를 하시자. 이렇게,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봐봐요. 금요일 날. 어떤 종목이 올랐어요? 어떤 종목이 특징주예요? 이미 급등한 거. 제가 이제 시장 질을 좋을 때 지주사를 예를 들었잖아요. 시장 질이 좋다는 얘기고, 지주사 HD 현대 그렇게 오른 것들, 하나만 그렇게 오른 것들 따라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이 방송은요, 저는 방송에 출연하지만 방송은 뭐냐면 복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내리고. 귀가 딱 쏙 들어오고 이해하기 쉽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막상 그 시점에 들어가면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4월 달도 그런 구간이었다는 거. 근데 5월 달도 양봉이고 6월 달까지도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5월 달에 이게 장대 양봉에서 이제 마로보주로 이렇게 탁탁 막았다라면 이게 막은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탄력이 둔화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거래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6월 달 좀 기대도 좋겠다. 코스닥이 18% 오를 때 코스피가 코스닥은 좀 덜 올랐어요. 오히려 지금 새로운 상승철로 가고 있거든요. 자, 먼저 코스피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지난번 2월 달 고점 2670포인트를 뚫고 새로운 상승 채널에서 상장 한번 예의 갖추는 거거든요. 그럼 코스닥은 아직 전고점 찰나에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위치한 게 어디냐면 780포인트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6월 달은 코스닥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약바이오, 양자컴퓨터, 신규 상장주, 뭐 기타 이런 것들 좀 플렉시블하게 시장 움직일 거예요. 순환매가. 예,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5월 달도 좋았고 6월 달 만약에 월 초에 조정이라면 그때는 좀 저점 기회로 보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트럼프발 뉴스가 정말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뉴스들을 쫓아가면서 매매를 하면 좀 혼란스러워지고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일수록 나만의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에는 황금 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왜 우리 위원님 방송 보시는 분들 제일 자주 하는 이야기가 행복합니다, 신기합니다잖아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선거님께서 위원님 만나서 행복합니다라는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혼란스러웠던 마지막 주간이었는데도 어떻게 또 행복할 수 있었는지 황금 맥점 이번에 어떤 종목도 있었을까요? 아, 그럼 글이 올라와 있어요? 네. 지금 우리 방이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저와 이제 함께 호흡 보시는 분들 신기하다예요.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신기하다는 어떤 뜻이냐면 저점에 잡았는데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나거든요. 그 신기하다고 또는 행복하다. 왜 행복할까요? 수익 잘 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어떤 페미니십이라고 그럴까요? 서로가 신뢰하고 그러니까 참 사랑스럽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올려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두 이렇게 좀 편하게 행복하게 수익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간절합니다. 이번 주 그걸 해내는 게 뭐냐?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포착한 종목들 몇 개 공부해볼까요? 나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배우시기예요. 뭐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어디 모비스하고 뭐 그런 것들은 기업 내용은 안 하고요. 그 여러분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공부하시면. 근데 이 시간은 기술적 지표에서 실전 매매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 계좌수익을 풍족하게 늘려가느냐. 그게 주안점이거든요. 상승남의 눌림, 양양음 나쁘지 않죠. 또 보실래요? 상승남의 눌림, 양양음 이때 매수되는 거예요. 양음양 또 나와요. 24% 올랐습니다. 재미있는 말씀 드릴까요? 24% 올라니까 또 이때부터 방송 탑니다. 이때 33,500원은 누군가 또 매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공방할 때도 여러분께 이거 황금 맥점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서 좋은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때 불기둥 보고 쫓아다니시는 분들, 싼 고점인데 그러신 분들은 13%가 지금 손해보고 또 가슴 아플 거예요. 누가 윤회일까요? 남들이 이 음봉 나올 때 뉴스 안 나오거든요. 이럴 때 매수하신 분이다. 나우 로보틱스가 24% 올랐고 또 녹십자 MS가 있습니다. 굉장히 루틴합니다. 양양 패턴 또 나오죠. 이때도 양양 패턴인데 이때는 조금 이격이 올랐을 때고 이때는 완벽하게 조정을 주었었거든요. 이것도 VI 걸리면서 20% 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실리콘2가 있습니다. 뭐 이 종목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추천해가지고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화작품에서 APR하고 실리콘2가 하여튼 탑픽이죠. 투투라고 가고 있는데 이것도 강세 잉태형에서 19%나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잘 압니다. 투자액이 적으시고 나 돈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몇천 원짜리 또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또 말씀하실 때 야, 내가 말이지 어떤 지금 5천주 있어.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 가지고요. 똘똘한 강남 집 한 채. 예를 들어서 서초동의 원베일리가 평당 얼마인 줄 아세요? 이렇게는 2억 가요, 평당. 그래서
그런데 그 똘똘한 한 채가 좋지. 주식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투자액이 적을수록 말이죠. 한번 우량주를 해보세요. 자, 가볍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보잉 그렇게 큰 비행기 그런 건 타는 거하고 여러분 경비행기 타는 거하고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빨리 슉슉 나가고 그런 것 같지만 그건 조그만 바람 불어도 슉슉 떨어지고 잘못하면은 확률이 이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보 비행기, 배도 그렇고 똑같아요. 예? 클수록. 그러니까 뭐냐면은 투자기 적다 해서 몇천 원짜리 저는 여러분 천편일률적으로 저는 경험자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자기 이제 성향이 있고 취향대로 매매를 하시는데 진정한 수익은 뭐냐면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야 돼요.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저 같으면 4,700원짜리 사는 것보다도 47,000원짜리 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구나 수익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1,000원짜리 만주 사는 것보다도 10,000원짜리 1,000주를 사고 10만 원짜리 100주를 사보세요. 그때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제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또 저는 이게 방송하면서도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고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로서 예, 저는 때로는 우리 가정들 저를 선장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진실되게 다가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몇천 원짜리 가지고 휙 올라오는 거 내렸다 샀다 팔았다 그 선수도 힘든 건데 그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다 존중합니다. 근데 실리콘 툴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또 로보티즈를 보실까요? 좀 제가 잔말이 많죠. 네, 근데 이게 잘 압니다. 저도 막 급등 차트 띄워놓고 바람 잡고 막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판단력 흐름도 꼬시기 좋아요. 제 방송 용어로 적정하면 이거 현실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방송 프리하게. 근데 저는 무엇보다 안전하게 수익 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선 3개짜리예요. 이때부터 14% 안전하게 가죠. 그 다음에 또 로켓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양음량에서 15% 상승이 일어났고 이것도 매도를 잘 하셔야죠. 예, 이것도 우리가 이거 참 매도가를 2800원 잡았는데 정확히 찍고 내려왔어요. 하여튼 이게 진정한 수익은요. 그 내가 매도했을 때는 이거 통해서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웨이비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웨이비스도 이것도 음봉 5개 다음에 11,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져요? 8,000원대까지 빠져요.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싸 보여요. VI 걸리면서 이게 바로 찐 VI거든요. 16%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뮤논시아라고 유한양에서 투자한 면역 항암제 하는 회사인데 이것도 간단하죠? 똑같죠. 좀 전에 보신 거하고 음선 4개에다가 강세 잉탱이라 해서 뭐냐면은 이 캔들 하나가 추세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할지 소위 말해서 단초를 제공한다.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게 원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12%나 올랐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미논시아가 있고 디무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VI 15%나 올랐고요. 또 올릭스가 있어요. 이것도 이것저것 라이센스 아웃 모멘터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가면서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음이죠. 되게 쉬워요. 11% 올랐어요. 11% 오르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은행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즘 또 하늘에서 금리 인하했죠. 제도권 좀 큰데 KB 같은 데 있잖아요. 물어보니까요. 연금리가 2.5%예요. 그런데 그러면 봐봐요. 주식 자체 위험 자산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좀 이렇게 원벨이 사시는 분 예를 들게 물론 이게 편을 가르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몇천 원짜리 3천원짜리 사람 안 살 겁니다. 안 사죠. 근데 그분들 돈 맛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를 아세요. 좀 의미 있게 듣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몇천 원짜리 같은 거 내가 돈이 없다는 그걸로 그렇게 위험스럽게 하냐고요. 근데 그분들은 만약에 올릭스 야 이거 황미께 잡았습니다 라고 해서 시총 1점 이거 살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이표에서 밀치면 거의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패를 갈라서 여러분께 양분법적 논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결국 주식은 내가 편하고 안전하게 시중 금리보다 몇 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위험자산이지만 그런 비법이 바로 이런 종목도 우량주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토요일 날은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옛날에 이제 직장 다녔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깡통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공모시자는 거예요.
또 하나 올릭스가 있고, 아까 이제 좀 이렇게 저가보다는 좀 우량한 종목, 바로 달바 글로벌입니다. 15만 원짜리에 시초 1조 8천억이에요. 자, 야, 내가 어떻게 10만 원짜리 어떻게 사?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주, 100주를 사시라니까요. 몇천 원짜리보다 훨씬 여유롭고 이틀 동안 14% 오르는 자리예요. 이것도 양양음이에요. 제가 목요일에 장종 공개 방송했어요. 여러분께 첫 바따로 추천드리는 게 이 종목입니다. 이게 레벨이 틀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좀 투자하기 적던 많으시던 14% 상승이면 이틀 동안에 몇 년 금리입니까? 6년 금리 되지 않나요? 5, 6년? 예.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달바글로발이 있고, 옹코크로스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인데, 이거 금년 들어서 참 우리가 운이 좋게 아주 그냥 거의 황금 맥점이 찍었다면 뭐 VI 나오면서 뭐 몇백 프로 상한가는 게 질비하거든요. 아까 우리 PD님도 어떻게 이렇게 찍으면 잘 올라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것도 보시면은 양음 패턴이에요. 이것도 VI 걸면서 10% 올랐다. 거의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공부, 양선이 많아요? 음선이 많아요? 공략했을 때. 음선이 많죠. 그때 뉴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이번 한 주를 채웠었던 맥점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왜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또 급등해주겠지 하는 마음에 매수를 하는데, 막상 매수하고 나면 1분에 정말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고 30번씩은 HTS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한 매매 말고 조금은 마음 편히 이렇게 좀 지켜보는 전략들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위원님. 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장종 공개 방송 할 때도 있지만 이럴 때 있잖아요. 이 좋은 종목들, 그다음 또 이렇게 좋은 뭐랄까 정보 같은 거 많이 드리거든요. 이걸 적극 활용하십시오. 예, 제가 목요일날 방송하는데도 한 번에 100분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심 닿는 한 뭐 소중한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 이렇게 위원님과 소통하시면서 자세하게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들도 한번 잡아봐야겠죠?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박주를 잡기 위한 보다 디테일한 전략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 나눠볼 텐데, 오늘따라 유난히 또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께 감사하다, 또 한마디 한마디 너무 고맙고 존경스럽다, 존경한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왜 신기하다라는 키워드 있잖아요. 네. 저는 다른 의미의 신기하다가 있어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왜 저는 어쩔 수 없이 특징주 브리핑 매일매일 하잖아요. 우리 위원님 종목인데? 하는 그런 신기함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그 디테일한 전략, 오늘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아까 행복이란 말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있잖아요. 정말 행복하게 주식 투자하죠. 근데 행복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행복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못 돼요. 근데 필요 조건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식하고요. 제가 조금 이제 연식이 있거든요. 나이 좀 드셔가지고 돈 없고 힘없어 봐요. 참 좀 우울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행복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심을 다하고 있답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기 좋은 정보 선장에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 이걸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이게 좀 사진이 있더니 좀 괜찮았죠? 어바웃 한 20년 전?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아까 제가 저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에서 RL 성공 투자의 꿀팁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콜라보를 이루어야 돼요. 기본적 분석은 결국은 주가는 펀더멘탈을 수렴한다는 대전제. 결국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효성 테마, 대표적으로 그 아슬아슬한 대선 관련주 인맥 테마 같은 건 전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펀더멘탈 없는 거고 다 사상 누각이거든요. 그러면은 펀더멘탈이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까? 뭘까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매수하는 순간 그것보고 이제 골든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진짜 옵티멈 컨디션입니다. 최적의 조건이란 말이죠. 그걸 가능한 게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성공 투자의 비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차트, 수급, 재료 그것보다는 펀더멘털이 베이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과 무. 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 분석, 기업들의 펀더멘털 분석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칼을 잤어야 돼요. 그 뭐는 매매 전략이에요. 이게 바로 경비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차트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야, 저거 좋은 용어 차트쟁이 아니야? 글쎄, 쟁일까요? 차트에서는 아마 둘째라는 좀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 우리 가족들 다. 서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기업 내용을 살피고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된 항상 여러분께 아까 시황 말씀드린 그런 거거든요. 가격의 괴리를 노려라. 이걸 하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추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봐봐요. 또 거부가 돼야죠. 제가 머니투데이에 나와서 첫 일성이 뭐였냐면 5년 딱 반 전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글로벌하게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바로 IT 혁명이다. 예, 그때 다 아시잖아요. 그게 IT, 컴퓨터 혁명이었고 그 다음에 20년 만에 온 게 바로 AI 혁명이다. 성장주를 노리시라. 그 말씀 드렸어요. 이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위너가 되는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죠. 말하자면은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도 그런 회사가 될 것이고 애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주를 저점에 선점하자. 예, 그러면서 또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가는 그런 것들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아까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은 거의가 여러분 이론적인 얘기고 저는 잘합니다. 개인 투자들이 왜 돈을 잃는지 여기에 있어요. 심리적으로서 거의 지고 있어요. 군중심리, 감정이입, 쏠림 현상을 극복해야 돼요. 주식은요, 우리가 나중에 알 뿐이지 지나고 보면 아 그때 그럴걸. 주식처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머니게임은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과 한의 민족으로서 늘 몰려다니고 예, 늘 그런 군중심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성투자 하시려면 앙드레지대의 좁은 문에 나오는 뭐 성경 마태복음 성령교이기도 합니다만은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요. 그건 상위 5%분들이 가는 길이에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95%분들 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요. 그냥 오르면 흥분해서 불나방이 되고 내용 있는 종목, 오를 종목들 조금 내려내서 또 패대기 치고 매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르는 종목 따라가요. 대표적인 게 제가 이따 봐서 한택 같은 거, 옹크리 테라퓨틱스 같은 거, 그런 거, 대선 테마, 누구누구 뭐 상한가가 올랐다니까 또 그런 대로 막 몰려가는 거 저는 똑똑히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비관 일색일 때, 참 낙관 일색일 때, 이때 팔등선이에요. 2월 달에 2670% 갈 때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저항세력, 이때는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올랐을 때는. 그리고 바로 4월 5일, 그때 4월 초에 비관 일색일 때, 이때는 역발상에서 이렇게 매수하시자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거다.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한 사람을 쫓는다. 아마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것을 이 시간 이후부터 안 하시면 6월달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계좌는 풍성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표착 매매 기술이 성패를 좌우한다. 대박의 기회는 1년에 두세 번 꼭 와요. 장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 기회가 언제였어요? 4월달이요. 움푹 패일 때 있잖아요. 시장 흐름에 따른 주들을 포착하고 이 의사결정이 뛰어나셔야죠. 예, 주식도 인생처럼 의사결정 연속이고 이건 포트 비중 저점 매수 아까 말했던 수익을 극대화하면 실전 매매에서 이런 것들을 좀 스킬풀하게 매매하면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참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저의 좋은 정보가 옆집 아저씨로서 깡통 차고 인생의 성화스러운 거 봐요. 과연 여러분께서는 어떤 투자자이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공형 투자자가 있고 실패형 투기자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있잖아요. 다른 거 진도 안 나와도 돼요.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좋아하시는 종목이 있어요.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귀족주. 아까 제가 올릭스라든가 달바글로벌 이게 다 귀족주거든요. 펀더멘털 미래가치를 중시해서 돌아가요. 실패형 투자는 급등주, 이미 급등한 종목. 왜 이렇게 웃으세요? 재밌어요. 잡주, 세력주, 테마주. 테마주, 주식의 영원한 테마는 아까 펀더멘탈인데 그냥 실효성 테마. 차라리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재밌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아까 특히 대선 임했고 그 선수 속이 힘들거든요. 봐요. 예를 들어서 진양화학 같은 거 오세훈 그 시장 관련주였어요. 나 안 나갈게 하니까 하한가 맞고 완전 반팍 떨어지잖아요. 이게 무슨 펀더멘털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누구는 인물 관련주가. 난 차라리 그런 말씀드려요. 정말 이런 거 하실 바에야 짜릿짜릿한 거 원하신다면 과천 가서 말꼬리를 잡으시라고요. 경마장 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차트는 아니고 늘 이런 거 루머 같은 거. 이건 제가 좀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저는요 할만합니다 여러분께. 그리고 포트 구성, 종목 압축고 주력주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성공 투자하는 비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하느냐. 두 번째, 비중을 얼마에 싣느냐. 똑같이 10%라도 어떤 분은 비중 10% 실는 분들하고 30% 실는 분들 자신감 있어야죠. 수익률, 시계적인 30%가 차이가 나요. 3배가. 근데 시장은 여러분들 보면은 몇 프로 상한가 몇 개. 그렇게 돈들이 많으세요? 이게 바로 명포수는 산탄총을 쏘지 않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고. 이거 주력주로 많이 가져가고 주력주도 없이 백화점식 나의 백화점식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우리 혜인 앵커님? 다이소. 그러니까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자전 매매를 한다. 매매 패턴. 저점에서 여유있게 매수하고 고점에서 절적게 매도해요. 이게 감정이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 추격 매수해서 그냥 올로 종목을 그냥 매도해버리고 분초를 닦으면 되게 바빠요, 마음이. 이것만 벗어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황금 맥점 시스템이란 제가 30년 노하우를 살려 독자 개발한 황금 맥점 추적기로 아까 얘기하는 상반이 되죠.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급등한 한 종목,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쉽게 포착해내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 기본 원리는 제가 생략할게요. 이것은 뭐 여기 수십 가지의 조건식, 그러니까 프로그램식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이건 골치 아파요. 근데 이것만 핵심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특징이 뭐냐, 특징만 아시면 돼요. 저점에 잡아도 대부분 당일에서 5일날 5에서 20% 상승 흐름이라 한다. 아침 방송에 다 증명이 되시잖아요. 93% 적중률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적중률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급등주 추계하는 첫째 저점 포착기는 리스크가 없다. 단기 수익하는데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0가지 전략은 시간상 제가 일단 무방해서 여러분께 소원을 보일게요.
네, 10가지 전략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유혈장에서는 정말 좀 주식으로 승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대박주 분석을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박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하나하나부터 첫 번째 이제 제가 이걸 좀 시간상 못했는데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말씀이 많아서 그래요. 역전된 망치 다음에 도지를 노려라. 올해 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부터 아니 100% 나는 내기 수익 나는 종목이 흔치 않잖아요. 근데 1월부터 매월마다 정말 100% 이상 하는 종목들이 꼭꼭 터졌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MLC 솔루션이에요. 여러분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현대 롯데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았을 거래요. MLC 솔루션, 방산, 예, 부품, 구동 제어 제품 만드는 다 이렇게 상당히 이게 뭐 역전된 마치 도지죠. 이럴 때 절대 뉴스 안 나오죠. 급등 흐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다 포착된 예, 그런 종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제가 다른 걸 눌렀네요. 이때부터 이것도 상승남이 양념되면서 계단식 상승파. MLC 솔루션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로봇에서는 유일 로봇이 상당히 좋았다. 이것도 가만 보세요. 역전된 망치 다음에 저점에서 도지 캔들을 노려라. 이때 뉴스 안 나와요. 신기하게 급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진 건설 로봇을 한번 잠깐 볼까요? 쌍둥이 패턴 몇 개만 샘플을 보시자고요. 이것도 제가 무방에서 5일선 아래에 도지로 연결되는 쌍둥이 패턴. 이게 대표적으로 상한가 뽑으면서 이게 찐 상한가잖아요. 85% 올랐어요.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전진건설이 왜 오르는지 오늘의 특징주 상한가 LA 산불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에로코스를 보셔야 돼요.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렇게 매달 나왔던 거. 자,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상위 5% 성공투자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패턴. 일명 우리 또 해외랭크도 좋아하는 밤양갱 패턴. 이런 것들은 놓쳐. 입혀서 밑집에서 이때 이것은 음봉 5개짜리 황금 맥점 전략 넘버 9이에요. 이때는 뭐 이런 거 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누가요? 그분들께서. 누가요? 여러분께서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때 매수하고 이때부터 빅히트를 쳤다. 400% 정도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좀 생략하고, 제가 이제 미국 주식도 하는데 요즘 터지고 있다. 터지고 있다. 한마디로 두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다 황금 맥주에서 포착한 종목이에요. 코어 위브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에서 지분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 미장이 됐던 국장들 다 통한 거예요. 지분을 5%인가 6% 그 내외에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AI 기업이에요. 222% 올라오는데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일내죠? 또 하나, 이보다 더 어마무시한 그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10배가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점에서 공략한 종목입니다. 디파이 디벨로퍼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과거에 제노바에 있고 부동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바로 솔라나 투자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미국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1354%나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오늘 제가 이따 뭐 소개시키면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6월을 준비하는 그런 구간에서 계좌가 좀 아프시고 우리 아까 또 유튜브 입장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뭐 행복하다 보시니까 행복한 꽃길을 통하실 분은 오늘 진짜 무속만큼은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네, 저 황금 맥점 이게 뭐 신통방통한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방금 상승률 소수점이 빠진 줄 알았어요, 위원님. 이런 상승률이 가능하다는 게 너무 역시나 또 한 번 신기함을 느끼고요. 이어서는 AS 전략 들어볼 텐데 첫 번째로 S&T 에너지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뭐 대박 종목인데 네. 추가적인 전략 어떤 내용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이것은 S&T 에너지는 이미 227%. 이거 딱 반년 만에 227%예요. 그러니까 원전에서 저는 두산 에너비티가 좋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익숙한 종목은 두산 에너비티죠. 결국 저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위험한 종목인가요? 이거 시총이 얼마인지 알아서 1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수익을 먼저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AS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월요일에 방송 나가서 이건 아침에 갭 산 사람 매도하십시오. 근데 매도했어야죠. 이거 투자의 팁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여기서 지금 또 매수하시라는 말을 안 드려요. 이거 장대 음봉이니까. 이게 매매 전략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수익 나신 분들은 여기서는 이제 좀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236%나 올랐으니 이제는 서서히 차익 실현을 좀 준비를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ABL 바이오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뭐 상승률 대단한데 추가적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1월 25일 시간이 지났지만 이것도 결정 이것도 공부하시자고요.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이에요. 우리 해놓고 보세요. 양양음 패턴이죠. 이때는 절대 뉴스 안 나와요. 이 다음에 쫙 오른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GSK의 4조 원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항상 황금 맥점 전략은 신통방통하게 뉴스에 앞서서 잡아줘요. 그러면서 올랐죠. 이건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 회사 대표께서 뭐 추가로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릿수를 저는 바꾼다고 봅니다. 10만 원까지 보십시오. 네, ABL 바이오 10만 원 선까지 한번 상방 열어두고 기대감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우리 시장 좀 많이 아니에요. 걱정이 앞설 텐데. AS 하나 있어요. 하나 더 있나요? 네, 어떤 한택이 있습니다. 아. 예, 그 잠깐만요. 한택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 매매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기회비용 최소 수익을 극단의 비법을 말씀드렸죠. 5월 3일 날 이건 우리가 35,500원에 매수를 했어요. 5월 23일 날. 이게 바로 58%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S&T 에너지 그것보다 훨씬 압도적인 수익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캐스크에 대해서 협업 관계가 나오면서 급등 나왔거든요. 이때 뉴스 안 나왔죠. 바로 이런 매매를 하시고 한택은 꾸준히 한 5만 원까지 보시자. 이것도 AS에 드릴게요. 네, 한택 역시나 꾸준히 지켜보면서 5만 원 선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다음 주 전략 챙겨봐야겠죠.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종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이오 비주입니다. APR, 그 다음에 또 여러분께 했던 아까 실리콘2, 그게 이어서 또 바이오 비주라고, 예, 여러분들 그 청담글로벌에서 투자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괜찮아 보여요. 제가 이 가격대랑 이따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바이오 비주에 대해서 분석 도와주셨고요. 유월장에서도 행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대기하고 계실 텐데 공개 방송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3월에 LMS 비슷한 에어로코스, 에어로코스. 그 다음에 5월에 한택, 단기간의 급등수익, 물론 그거 4월부터 시작됐지만 5월은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준비해놨습니다. 정말 계좌 좀 목마르신 분들 오늘만은 놓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선물도 준비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선물.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 공개 방송 저도 보고 싶네요. 네. 선물도 궁금한데 이 공개 방송 가면 선물 같은 이야기들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머니왕 1부 후반부는 2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정말 혼란스러웠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엔 또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큰 이벤트 앞두고 우리 위원님 분석 안 들으면 또 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종목들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네,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은 우리가 대선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좀 어수선한 분위기다 보니까 시장도 약간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리고 나서의 어떤 전반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악재 해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뭔가 이런 그 방향성이 확실하게 우상향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종목별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한동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월요일 날 2차 협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차 협상이 나왔을 때 뭔가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뭔가 또 제시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휴전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트럼프는 절대적으로 이런 휴전이라든지 이런 쪽을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방산주, 2차 협상뿐만 아니라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뭐 EU가 계속 재무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핀란드가 23년도에 EU 지금 나토에 가입을 했고 24년도에 스웨덴이 가입을 했는데 지금 핀란드를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이제 핀란드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쪽에 전력들이 재배치되면서 이런 계속해서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EU에서는 나토에서는 전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에 대항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런 방산주가 결국은 대세다. 자, 지금 방산주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뭐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이렇게 포착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어제 바로 15만 원을 찍었습니다. 자, 15만 원이라는 금액, 요거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1,000원 단위가 10,000원 단위가 되고 10만 원 단위가 15만 원 되고 15만 원에서 20만 원 되는 그런 단계로 봤을 때 지금 단계가 이제 중간 단계 15만 원 단계다.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기회가 됐겠죠? 간단합니다. 5일선. 그죠? 5일선과 또 5주선. 요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되죠. 네. 5일선에서 매수하거나 5주선에서 분할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면은 아마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현대로템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주봉이 양음양 패턴을 만든 다음에 지난주에 쐈죠. 이제 쐈기 때문에 이격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주선이 좀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럼 여러분들 이 5주선에서 아마 대략 뭐 13만 원대 중반, 후반 정도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 구간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이제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상승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뭐 이 종목이 이만큼 수익 나서 여러분들께 뭐 홍보를 해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시라는 의미죠. 자, 다음 거를 또 보겠습니다. 네, 굉장한 추세를 타고 올라온 GNC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AI에 관련해서 이런 그런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은 결국은 전력과 전력 인프라 이런 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두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보시면은 대략 한 8거래일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왔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 5주선만 공략을 하면 된다. 자, 11선까지 이탈했다? 그럼 기다려야겠죠. 이제 다시 한번 다시 수렴을 해서 다시 5일선, 5주선을 탈 때를 기다려서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또 마침 포착된 이후에 200% 났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력 설비 관련해서 이 회사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실적을 제가 얘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회사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회사의 이유를 찾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과 주가의 연동성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실적이 좋더라도 아니면 실적이 나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적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가장 주가가 탄력을 받는 거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을 때가 가장 탄력을 많이 받죠. 이미 여러분들 실적이 좋다는 거 다 알게 되면은 그 회사는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다는 걸 너도 나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을 때는 늦죠. 그리고 이 회사는 어쨌든 그런 실적에 비해서는 일단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부각이 될 것이라는 거를 예상하고 지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주봉 상태가 이제 5주선 근처죠. 5주선을 살짝 이탈한 구간. 네, 5주선을 타고 갈 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5주선 살짝 이탈한 구간. 그러면 이 구간에서 더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는지를 보시고서 공략을 하시면 된다.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면은 주봉상 이렇게 횡보 구간을 안 하고 주봉상 저렇게 한 주 정도, 2주 정도 조정을 받고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의미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젠백스입니다. 네, 젠백스 한번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가 이제 젠백스인데요. 다시 한번 이 눌림에서 다시 한번 또 포착을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일단 드디어 5만 원을 찍었습니다. 이제 핵상마비라는 게 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젠백스에서 나온 그 GV1001에 대한 물질에 대해서 FDA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사용을 하는데 2명 이상의 치료 목적, 그러니까 연구 목적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목적으로 식이의약품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유럽에도 식이의약품으로 지정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다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래는 이 GV1001은 다른 목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다가 이쪽에 효능이 있어서 이미 널리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 효능에 대해서 논문이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식이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당장 보면 악재는 없죠. 네, 악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전에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GNC 에너지가 흐름이 바로 요 구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처럼 공부해서 앞으로 차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건데 GNC 에너지가 아까 5주선만 쭉 타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이렇게 길어진 다음에 돌파할 건지 아니면 시세를 다 주고서 끝날 건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젠맥스는 벌써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 종목이 끝났다 볼 수 없는 거는 고점에서 거래량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5일선과 5주선을 공략을 한다고 치면 지금 보시면은 5주선과 이제 괴리가 생겼죠. 5주선이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데 5주선과 주가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 사신 분들은 가능하다.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종목들을 보면은 거의 시리즈별로 계속해서 주간 단위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매수해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매매, 우리가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이런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주로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매수를 못해서 지금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5주선 매매를 또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계속 연재해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 파마 리서치, 뭐 리쥬란이라는 거, 뭐 저보다도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리쥬란이 아시아와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유럽 쪽으로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쪽에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게 가시화될 때는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계속해서 보면은 네, 큰 상승 없이 계속해서 약간의 상승, 약간의 반등, 약간의 조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뭐 5주선, 5일선을 타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물론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속도감이 떨어지지만 굉장히 중장기적인 측면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예, 여전히 네, 엄청난 주봉상에 5주선만 타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걸 지금 대충 봐도 거의 한 18주, 19주째 5주선만 쭉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20주를 못 넘겠습니까? 아니면 30주를 못 넘겠습니까? 계속해서 가는 구간. 다만 한 가지 이제 45만 4천 원의 고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50만 원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뭐 또 특히나 50만 원까지 갔을 때는 뭐 무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회사 무상증자로 해서 단가를 낮춰서 훨씬 더 탄력을 받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투셀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인투셀이 이 굉장한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바이오 쪽에서 ADC라고 하죠.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제, 기본적인 이 항암제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일반 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항암 투여를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탈모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일반 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항암제를 유연하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터라는 건 뭐냐면 이 약물에다가 항체를 붙여서 그래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깃되어 있는 그 암세포만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일반적인 세포들은 타격이 적고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 뭐 이런 어떤 원리입니다. 근데 이 ADC 기술은 여러 가지 여러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오파스링크 플랫폼 기술이라는 거는 지금 과거에 보면은 뭐 글로벌 기업 화이자에서도 굉장히 노리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로 인해서 좀 더 정밀하게 네, 이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터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더 정밀하게 약물을 투여해서 좀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오파스링크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ADC를 더 뭔가 확장시키는 그래서 여기서 이 ADC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항암제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상장한 그런 모습을 보시면요. 요렇게 박스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뭐 상장해서 들어 올린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약점이라고 하면은 뭐 목요일보다 고점이 낮아졌다는 게 약점이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거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0원 단위에서 5만 원 찍고 5만 원 단위에서 10만 원으로 가는 그런 중간 단계에서 5만 원을 찍게 되면은 이런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바닥에서 이 인투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간을 바로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요 날이 금요일이었고 바로 월요일 날 매수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이제 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때 못 사서 억울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이제 2주차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주봉 차트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그닥 없습니다. 자, 보시죠. 네, 다음은 펩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상한가 여기 이제 오타가 났네요. 펩트론이 이렇게 30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가 알테오젠이 제2의 알테오젠이 바로 펩트론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죠. 근데 알테오젠이 재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뭐 최근까지 거의 600%, 800%까지 올라갔던 내용들이고 지금 이제 펩트론은 사실 중간 단계에서 올라온 폭만 해도 325%. 네, 우리가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도 지금 비만 인구라든지 당뇨 인구 이런 그런 질병의 인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비만 치료제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규모도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다양한 비만 치료제가 나오겠지만 이런 약물 전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또 핵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펩토론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하기 어렵다.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요 5주선 이건 이제 주봉 차트인데 5주선에 근접할 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매수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 종목이 더 가냐 못 가냐를 갖다가 판단을 할 때 그런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목표가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거래량. 네, 거래량이 고점에서 나왔냐. 네, 거래량이 고점에 나왔냐. 그러면 고점에 나왔으면 당연히 매도가 나왔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마트머니들은 바닥에서 들어오지 고점에서 사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 사서 많이 물리는 경우는 결국은 스마트머니가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요소에 의해서 매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점에서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면은 아직까지 빠져나간 물량이 없구나. 네, 공략하시면 되겠죠. 매도할 때 있어서 이 첫 번째가 이제 거래량이고 고점에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가격을 보시면은 최고점이 23만 9천 원입니다. 여러분들 주가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홈쇼핑 가격을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뭐 99,800원, 44,500원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직전 단계, 10만 원 직전 단계, 5만 원 직전 단계까지 끌어올려서 빨리 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지금 23만 9천 원이라는 건 좀 중간에 애매한 가격이죠. 예를 들어서 뭐 19만 8천 원이다. 거기서 찍고 내려왔다면은 20만 원이 저항이고 20만 원이 목표가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23만 9천 원이라는 건 좀 애매한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25만 원을 훌쩍 돌파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회사인데요. 의료 AI 쪽인데 이쪽이 이제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프랑스의 10조 원 시장에 조달 시장에 등록이 됐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어라인 소프트를 사용하기로 어느 정도 결정을 했습니다. 베링거 인게라인과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체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병원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는데 이 가슴 엑스레이를 찍죠. 이거를 판독하는 거를 사람이 판독하지 않고 이 코어라인 소프트의 기술로 그런 소프트웨어로 검사를 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고 우리 뭐 국립안센터나 이런 데서도 이 코어라인 소프트의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서 훨씬 더 정교해지고 데이터가 잘 나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 AI 쪽은 앞으로도 굉장히 비전이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무서운 거래량들, 이 거래량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틀 동안 이렇게 거래가 줄면서 조정 나왔을 때는 얘네들이 뭔가 보여주는 쇼를 하고 있구나. 가격을 일단 내려가면서 거래량은 없고 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다음 주에 저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요. 네,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 바닥권의 대량 거래들이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 이제까지 이 종목이 없었던 그런 대량 거래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바닥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본격적인 대세 시세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달바 글로벌입니다. K-뷰티 쪽에 우리가 화장품, 저는 뭐 화장품에 대해서 뭐 굉장히 뭐 식견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이 화장품 항공기에서 많이 쓰는 그런 뭐 화장품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그리고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 매출이 지금 138%나 이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PR 아시죠? APR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 종목이 바로 이제 제2의 APR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APR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든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수익을 날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달바 글로벌이 바로 제2의 APR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주주 우대 정책도 펼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어제 바로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어제 사실 아침에 이제 공개 방송 하면서 여기서 이제 포착이 돼서 지금 5주선 바로 위에 밑에서 음봉으로 누를 때 그때 진입을 했는데 바로 이제 신고점을 오늘 돌파했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3만 원짜리도 있었지만 이 종목도 이제 15만 원이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죠. 그래서 일단 목표를 잡는다고 하면은 저는 19만 8천 원. 네. 홈쇼핑 가격으로 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물론 우리 이 종목이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뭐 우주선이 완성이 안 됐죠.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거래가 줄면서 올라갔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피크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인데, 최근에 이제 중화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게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최근에 뭐 싱가포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환자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여행을 자주 가는 나라죠. 뭐 대만, 싱가포르, 뭐 태국, 중국. 그렇다면 우리나라 관광객이 중국에 갔다가 오면서 다시 또 코로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미국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은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건 아니라고 보면은 이게 여름철로 가면서 증가할 수 있다. 우리가 실내에서 전염률이 높을 수 있는데 여름에 우리가 더워지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냉방기에서 이 순환이 되면서 코로나의 어떤 그런 확산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 진단 키트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가져 나왔습니다. 네, 랩지노믹스는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한 4일 정도 조정을 받았죠.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런 N자형 파동을 그릴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에 확산된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제 이제 중대본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그런 권고 사항이 내려왔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도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다가 코로나 진단 키트를 수출하거나 미국에 생산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도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랩지노믹스의 주봉인데 뭐 지난주는 하루 한 주 쉬어가는 그런 주다. 지지난주에 이제 강하게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가 조금 예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자, 다음 종목은 마지막으로 이제 온코크로스로라는 그런 종목을 가져놨는데요. 대사체를 기반으로 해서 AI 암 진단을 하는 그런 개발을 해서 그걸 갖다 이번에 아마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회사는 원래 AI를 기반으로 해서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항암제를 만들 때 여러분들 뭐 AI를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암제를 만들 때 어떠한 특정 물질들이 어떠한 암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개발하는 것보다 AI를 통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개발할 수 있고 임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온코크로스는 식이수성 난치병 치료제 그리고 그런 항암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혈액으로 자궁경부암을 조기 진단하는 그런 스크리닝 테스트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게 되면 또 이슈가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포착된 이후에 강한 상승세 조정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종목이고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추세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이 아직도 가능한 종목이다. 바로 이전 고점은 요 구간입니다. 16,700원인데 16,700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좀 애매한 구간의 가격대들. 그렇다면은 여기서 다시 상승했을 때는 19,800원을 우리가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바닥권에서 영망치, 저렇게 바닥권에서 영망치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매물들만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9,800원은 쉽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무방에서는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드린 종목들이 1박 2일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1박 2일 뭐 당일날 시가에 매수했는데 급등 뭐 이런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 진원생명과학도 뭐 아침에 시가에 샀는데 상한가. 뭐 나이백은 지금 벌써 2연상을 달렸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수익에 있어서 어떤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6월 달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박 2일 상한가 이런 말은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당일 매수하고 당일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1박 2일 상한가 이런 종목들을 잘 잡으려면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야겠죠. 시황 전략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휴전 협상이 잘 된다면은 우리가 또 재건주가 또 움직일 수 있겠고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 또 방산주가 움직입니다.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은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6월 4일 날 수요일 날은 베이지북 공개가 있습니다. 뭐 ADP 취업자 수 변동 건수도 발표가 되고요. ISM 비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 날은 22에 그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기준금리가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게 어떤 미국 시장의 금리 결정에도 또 나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4월에 또 무역수지 발표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일단 베이지북 공개하는 그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와 그 뒤를 잘 열심히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지북 공개 전후에 시장 전략을 탄탄하게 잡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이렇게 핵심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자, 이어서는 종목 AS 전략 들어봐야겠죠. 첫 번째로 인투셀이 있습니다. 왜 우리 신규 상장주 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위원님 손을 거치면 변동성 확대가 아니고 상승률 확대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53%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 인투셀 중요한 기업이다라고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이 시간에 들고 나서 그 다음날 공략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면은 안 가는 종목들 손절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투자 대비 가성비를 여러분들이 높여야 된다. 특히나 이 종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항암제의 어떤 효능을 높이는 그런 기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화이자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미국의 화이자가 이런 인투셀을 갖다가 기업을 노리고 있다. 그만큼 기술력이 받쳐주고 있고 오파스링크의 그런 플랫폼 기술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의 다른 회사와의 그런 차별성 ADC라고 똑같은 ADC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인투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날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뭐 7만 원, 8만 원까지도 충분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일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뭐 7만 원 선까지의 상방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상장한 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종목입니다. 지금 상승률 65% 넘어서고 있는데 오가노이드 기반의 재생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이잖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인투셀처럼 상장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토요일 날 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서 급격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52,000원이라는 이제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52,000원에서 지금 7거래일 연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면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 오가노이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줄기세포 이거를 3차원으로 배양을 해서 이걸 갖다가 다시 임상실험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동물 세포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임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FDA라든지 NIH에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오가노이드라든지 뭐 3천 3D 프린터를 이용한 그런 인공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오가노이드가 앞으로도 가장 많이 쓰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멀리 보는 차원에서 봤을 때 뭐 6, 7만 원 이상도 충분히 보면서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멀리 보는 관점에서 6, 7만 원 선의 상방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1박 2일 상한가라는 말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1박 2일 상한가를 좀 그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다음 주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온코크로스 상장한 지 꽤 됐습니다. 며칠. 뭐 지난 작년 12월 달에 상장해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사체를 기반으로 하는 AI 조기 암 진단, 이거는 이제 액체 생검이라고 하는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 검사를 미리 해서 뭔가 조기 스크리닝 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조기의 암 발굴을 위한 그런 검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기술을 이번에 아마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회사는 식이성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암 질환 뭐 이런 것들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그런 목표와 그리고 또 항암제를 개발을 해서 항암 투여를 했을 때 뭔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더 빨리 이렇게 개발하는 게 바로 온코크로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는 일단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빨리 개발하고 정교한 과정 그리고 앞으로 임상 과정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온코크로스의 앞으로의 그런 어떤 주가의 흐름은 좀 멀리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2월 달에 한번 이제 급등시켰다가 다시 내려왔고 다시 한번 또 4월 달에 급등시켰다가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저점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일주일 전에 저점을 보면은 거의 한 11,200원대인데 이 구간에서 올려지고 또 추세가 돌파되는 구간으로 갔을 때 특히 이 박스권에 이 16,700원을 돌파했을 때는 뭐 2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물론 뭐 12월 달에 상장했으니까 꽤 되긴 했죠. 근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런 상장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우수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봤을 때는 온코크로스가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해본다 하신다면 온코크로스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상한가 너무 궁금한데 위원님 공개 방송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되게 당일날 매수했을 때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뭔가 또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소에서 우리가 9시에 개장을 하는데 대체거래소에서 8시에 개장을 합니다. 근데 대체거래소에서 8시에 개장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거기서부터 탄력을 받았을 때 상한가가 나오거나 급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대체거래소 8시부터 공략할 때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할 건지 그리고 거기서 나온 종목들을 수익을 어떻게 해야지만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대개 이제 이런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의 핵심은 결국은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시장의 지배적인 원리는 결국은 거래량에 있고 결국은 돈의 흐름이 이 시장을 좌우하고 그리고 종목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돈의 흐름을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돈의 흐름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의 돈의 흐름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공개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앞으로 6월 달에 우리가 벌써 이제 5월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6월 달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거래소에서부터 움직임을 파악해서 당일 급등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을 잡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 그대로 1박 2일 상한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을 잡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